반갑습니다. 손정비TV의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공장에 있는 K9이 들어와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K9 차주분들이 많으신지 K9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셔서 앞쪽에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K9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 BMW하고 비교해보면서 폭스바겐, BMW X3, 앞에 크루즈, 쉐보레, GM 대우 거죠. 그거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이제 K9입니다. K9 2018년식이고요. 신형으로 완전 풀체인지 된 모델인데요. G80에 위에 있고 G90에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면 K9 차주분들은 우리는 G90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G80보다는 좀 차체도 조금 더 크고 G90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차가 확실히 G80보다는 큽니다.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차도 안에 뒤에도 되게 넓고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는 강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제네시스하고 제네시스 G80, G90, 그 다음에 K9하고는 비슷한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보통 조립하는 현식도 보면 현대기아차는 거의 비슷한 조립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뜯는 것도 조립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보통 앞쪽에 있는 부품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뭐 제네시스하고 K9하고는 뭐 강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너무 강하다, 어떤 게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보강바들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이거 쭉 나오는 차체 프레임, 그리고 이 앞에 레일, 그 다음에 이 휠하우스까지 제네시스도 되게 단단하고 되게 힘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나 K9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레임까지 많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프레임까지 돌아간 것들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잘.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도 않지만 잘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랜저, 뭐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사실 아반떼 엔진급 가면요 사실 진짜 엄청 잘 휘어요. 이쪽에서 강하게 이 정도만 박으면 프레임이 확 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좀 박아도 K9이나 제네시스급들은 이 프레임 자체가 휘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철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자동차 내구성에 대한, 철판에 대한 제 마음대로 이상형 월드컵 했었는데요. 그 유튜브도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K9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되게 단단하고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일 자체, 이런 프레임 자체도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계속 아반떼급이라고 얘기해서 아반떼 차주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아반떼급, 이제 준중형급들이랑은 사실 차이가 날 만큼 이 강성이 되게 좋습니다. 프레임도 그렇고 이런 앞에 레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범퍼에도요. 범퍼 안에도 충격을 완화해주는 플라스틱이나 브라켓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릴을 잡아주는 브라켓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브라켓들이 없었습니다. 브라켓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부품들이 많고 충격이 앞에 가기까지 완화하는 장치가 많잖아요. 많이 부서지잖아요. 지금 이 라디에이터, 콘덴서, 팬 이런 것들이 충격이 받게 되면 나중에는 완화를 해주거든요. 안에까지 좀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범퍼부터 여기 엔진까지, 그리고 여기 룸까지 엄청 넓어요. 포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포타 같은 거 앞에 사고 크게 나시면 거의 무릎 관절이나 이렇게 부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 앞에 룸도 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네시스랑 뭐 K9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제네시스는 그래도 나름 지극끼리 브랜드가 있어서 본네트 열어보면 그래도 조금 정갈되게 조립이 돼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조립되어 있는 방식이. 제가 G80 유저라서 그냥 조금이라도 내 편 들어봤습니다. K9이 위에니까. 제네시스랑 K9은 비슷한 플랫폼을 쓰고 BMW, 벤츠의 거의 버금가는 강성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BMW도 보면 엔진하고 이 범퍼까지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콧구멍 두 개를 막아주는 브라켓이 있는데요. 사실 사고가 나면요 진짜 이 레일도 되게 강하거든요. 이 BMW 레일도 강한데, 자, BMW나 벤츠는 앞에 박아오면 확실히 진짜 차가 단단하다는 게 엄청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브라켓들이나 플라스틱 뭐 이렇게 중간에 잡아주는 철판부터 해서 뭔가 이 여기도 전판되는데 이 판넬까지도 되게 단단해요. 봉합바는 기본인 거고 5 시리즈 정도 가면 봉합바는 기본이고 BMW 벤츠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확실히 안전한 게 느껴집니다. 자동차 안전성 검사하면 정면으로 이렇게 박는 경우가 있고 여기 뭐 측후면 박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측면으로 안전성 테스트하는 거를 인형태워놓고 한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면으로 박았을 때 이 측면에 프레임을 비껴 박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이 휠하우스 프레임, 이 전판넬 이쪽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옵니다. 차체 자체의 설계 구조부터 프레임과 판넬과 레일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야, 휠하우스까지 잘 만들어야 이 앞쪽에서 충격을
실내까지 전가를 안 시키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나 동승자를 보호를 하는 건데요.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충격을 완화해 주기도 하고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범퍼에도 안쪽에 보면 요새 브라켓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보호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이 투아렉이 있는데요. 투아렉도 뒤쪽에 보면 사실 이런 거 뒤에 레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브라켓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 나면 이것 조금 때문에 범퍼가 달랑달랑 안 거리기도 하고 안쪽으로 더 덜 밀리고 해요.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라도 너무 큰 충격은 어쩔 수 없지만 조그만 충격은 많이 완화를 해줍니다. 투아렉도 이렇게 지금 브라켓들이 되게 많아요. 이 플라스틱 브라켓들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되게 투아렉도 되게 단단하죠. X3를 보겠습니다. X3는 이거는 이제 한 6, 7년, 7, 8년 된 차예요. 여기도 콧구멍 브라켓이 있지만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저 BMW도 열어보면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강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일자로 보강바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강바도 해놓고 많이 안전하게 해놨지만 그래도 조금 뭐 헐빈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구형이라서 그런지 SUV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리해본 느낌상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BMW 벤츠도 엄청나게 안에 뭔가 브라켓들이나 어떤 부품들을 되게 많이 채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X3 한 7, 8년 전급까지는 딱 이렇게 육안상으로만 봐도 조금 헐빈하게 느껴집니다. 크루즈로 오면요. 여기 레일부터 엔진까지 공간도 되게 좁고요. 왜냐면 준중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이렇게 크게 박으면 이 충격이 실내까지 전달되기까지만 해도 차이가 좀 납니다. 충격을 세게 박으면 가깝기 때문에 충격이 더 많이 가겠죠. 같은 아반떼하고 K3랑 이 크루즈랑 비교했을 때는 크루즈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말이 조금이지 저는 많이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일부터도요 아반떼보다 훨씬 단단하고요. 이 레일이 보통 이 차체 프레임하고 연결이 됩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한 타입입니다. 앞에 정면으로 박아오면 아반떼는 이 레일 자체가 뭐 레일이 여기 콘덴샤 라디드까지 쭉 여기까지 다 밀릴 정도라면 이 레일은 그래도 더 단단하고 프레임하고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레일이 뭐 요 정도에서 멈춥니다. 아반떼가 이 정도까지 간다면. 저는 뭐 과학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공장에 차 박은 거를 많이 보니까 해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반떼급보다는 확실히 크루즈가 단단한 건 맞습니다. 쌍용차 액티언, 렉스턴 이런 거 앞에 박힌 거 보면요 앞에 정말 단단해요. 수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반떼, 소나타 이런 애들 보면 옛날 차들은 전판넬이 뭐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었어요. 철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좀 단단한 플라스틱. 뭐 박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철판보다 당연히 못하죠. 렉스턴이나 뭐 크루즈 이런 것들 보면 스파크도 옛날 거 보면 전파드 자체가 그냥 아예 쇠땡입니다. 쇠덩이. 그러니까 더 단단할 수밖에 없죠. 요새는 이제 뜯어보면 아반떼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아반떼 AD 이상 넘어오면서 아반떼 MD까지는 진짜 앞에가 엄청 부실한 거 맞았어요. K9 얘기하다가 뭐 할 얘기가 많아졌네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볼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볼보는 제쳐두고요. 제 생각에는 볼보도 XC90만 사망자가 없는 거지 사실 세게 박으면 사람들 막 사망하는 건 뭐 비슷합니다. 근데 XC90이 유독 사망자가 없어서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라고 우리나라에서 홍보를 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볼보도 그렇고 BMW, 벤츠 이런 차들은 확실히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볼보만 안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볼보만큼 저는 BMW, 벤츠가 철판의 강성도 좋고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폭스바겐 계열도 같은 동급으로 쳤을 때 K9이나 G80급이면 뭐 페이튼 정도 되겠죠. 페이튼하고 겨룰 만큼 K9이나 제네시스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된다 보고 뭐 벤츠, BMW가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넣으면 제네시스나 K9은 그 다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차들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저는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확실합니다. 왜냐면 일본 차 보면은 지금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사실 요새 일본 차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요즘 완전 신형들은 제가 프레임까지 돌아간 걸 못 봤지만 K9이나 제네시스급들은 확실히 3, 4년 전에 나왔던 차량들보다는 강성이 되게 좋아진 건 맞습니다. K9이랑 BMW랑 동점 못 주겠지만 BMW가 별 5개라고 치면은 얘는 그래도 별 4개 반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자체는. 사실 엔진 미션은 이 BMW가 5점이면 얘는 한 4점, 3.5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성만큼은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엔진 미션은 아직 멀었고요. 정숙함, 승차감 이 정도는 그래도 제네시스가 K9하고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BMW 7 시리즈, 그 다음에 K9 이것 하면 정숙성은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요. 7 시리즈랑 그다음 벤츠 S클래스랑 견조해야 될 만큼 NVH라고 하던데 실내 정숙성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 강성도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산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수입차 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수입차는 공임이 훨씬 더 비싸고 조금 고난이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차도 전문으로 하고 국산차도 다 전문으로 합니다. 다 합니다. 수입차도 열심히 잘 하고 BMW, 폭스바겐 엄청 많이 합니다. 크라이슬러까지도 여기 있는데요. 수입차 많이 합니다. 국산차도 많이 하고요. 저희는 직원이 많아서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캐딜락도 있네요. 캐딜락도 차 단단합니다. GM 건데 차가 미국 차는 단단하죠.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문으로 다 하는 공장이고요. 열심히 차 수리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반백에 살리겠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이렇게 월수금 3번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것도 몇 번 찍었다가 다시 지우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편집을 안 하고 편집해 주시는 분께서 편집을 해주니까 저도 제 유튜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나오는가 좀 말 실수한 거 없나 생각해 보는데요. 요거는 제 전문이기 때문에 많이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대본 없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엔진 미션 계열이나 제가 시승할 때 막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런 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전문은 이렇게 판금도색이나 사고차 수리 전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타페, 여기 산타페도 엄청나게 뒤엔다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판금으로 최대한 살리고 외형을 위주로 수리를 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신호정비TV의 봉 대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호정비TV의 봉 대표입니다.